이어서 더 이슈 보겠습니다.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지금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시세가 좋은 쪽이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현대차가 신차 효과도 경기 반등 신호를 잡고 좀 판매량이 회복될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3월에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내수는 좋아졌습니다. 27개월 내 최고치 기록이 됐고요. 팰리세이드 지금 사려고 신청하면 반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3월 달에 무려 팰리세이드가 6,000대나 팔리게 되면서 신형 소나타와 함께 지금 신차 효과가 판매량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쪽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중국과 중남미 쪽에 판마 둔화세가 나타났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미국의 공장 가동률은 201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수출은 좀 부진한 움직임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작년 본사에서요 영업 손실이 처음으로 났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4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기록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하이브리드까지 계속된 친환경차에 대한 생산 비용이 좀 부담이 되면서 좀 안 좋았던 작년에 현대차 본사의 실적도 함께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판매 실적의 발표가 나왔는데 연구원이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고요. 어떤 부분 저희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3월 판매 같은 경우는 대형 SUV들의 판매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출시했던 팰리세이드가 판매가 강세를 보이면서 내수 시장에서 좀 선방을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텔루라이드가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3월 달에 5,000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기대 이상의 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대차는 내수 시장 쪽에서 그리고 기아차는 그 미국 시장 쪽에서 판매 강세를 나타낸 점이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시기를 대략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그 현대기아차가 상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실적이 개선이 되겠지만 아주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신차들이 2분기 때 좀 미국 시장에서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이제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북미 시장으로 신차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실적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미국 쪽,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좀 더 앞서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약간 좀 기아차 쪽으로 좀 바톤 터치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양사 모두 이제 좀 핑퐁하면서 좀 괜찮은 시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기아차가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현대차 쪽으로 이제 시장 모멘텀이 옮겨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기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선 반영하면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까지 해서 3사 모두 다 지금 주가는 웃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선이 될까를 조금 시기를 당겨서 점점 증권사에서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구간인데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내용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 그룹 3월 판매 실적 자세한 내용을 저희 조금 일단 수치상으로 좀 볼까요? 네. 예, 지금 그 그룹으로 보면 63만 2천 대 했습니다. 전체로 보시면 내수가 11만 대 정도 나오고 해외 판매가 이제 51만 7천 대. 내수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죠. 지금 그리고 1분기 전체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63만 대에서 전년 동기로는 현대 기아차 전체 그룹사로 보면 1.3% 줄었고요. 네. 1분기 전체로는 167만 1,000대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5% 역시 작년 1분기보다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만 놓고 보시면 3월 한 달 동안에는 글로벌 공장에서 38만 9천 대에서 2.2%가 줄었고요. 1분기로 보면 102만 대에서 2.8% 정도 감소가 나왔습니다. 현대는
팰리세이드 포함해서 RV 쪽 판매가 좋아서 내수는 엄청 늘었고요. 다만 이제 해외 판매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해외 판매 안 좋았던 것은 중국 공장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중남미랑 신흥시장 판매도 좀 위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신흥시장은 뭐 글쎄요, 뭐 워낙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아는 지금 오늘 주가 좋았던 것이 네. 북미 쪽에서 신차 쪽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네. 3월 달 전체로 보면 글로벌하게 24만 3천 대로 보합 나왔고요. 1분기로는 65만 대에서 현대랑 다르게 0.6% 증가를 했습니다. 기아차 해외 판매가 지금 3월 달에 보면 19만 8천 대 하면서 2.2% 증가한 것이 내수가 거의 9% 급감한 이 부분을 좀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차 효과가 기아한테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걸 뜯어보니까 역시나 중국은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몸집을 계속 줄이고 있네요. 중국에서는. 네. 예, 지금 3월 초에 나왔던 그 언론 보도 내용들 종합을 해보면 네.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달에 현대차랑 베이징 기차가 5대5로 합작해서 만든 베이징 현대가 공장이 여러 곳 있는데 그중에 1공장을 가동 중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1공장이니까 가장 처음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설비도 좀 노화됐을 거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도 뭐가 좀 잘 안 만들어지겠죠. 생산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공장 중단한다는 거 아니고 1공장 중단건이기 때문에 아주 큰 쇼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판매가 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반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일본의 스즈키도 중국 생산을 중단을 했다고 하고요. 포드, 장안 포드도 직원 10%를 한 2,000명인가요? 감원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감산 가동 중단 이슈는 이러한 글로벌 업체들과의 좀 맥을 같이 한다. 그런 네. 생산 중단이라든지 감원과 그러니까 그쪽 판매가 좀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미지가 이제 여기가 지금 북경 베이징 시내에 있는 북경 현대 1공장입니다. 이게 이제 구글에서 제가 지금 가져와 위성 사진인데요. 네, 네. 요거 이제 현장 그 출입구 사진이고 북경 현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징진지 프로젝트 설명드리면서 베이징에 있는 설비들은 다 허베이성 쪽으로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2021년인가까지 마감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국 정부랑 베이징에서 그 도장할 때 나오는 그 스프레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베이징 1공장을 밖으로 좀 이전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국 정부랑 약정했던 그러니까 베이징 1공장이 약정했던 토지 사용 기간도 내년이래요. 2020년이 만료일자라서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가능성들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 1공장이 가동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베이징 현대 KB증권에서 이 베이징 현대가 지금 그간의 증설을 많이 해서 2012년 기준으로 가동률이 107%이던 이 베이징 현대가 2018년도의 가동률은 47.9%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장은 많이 이제 팔릴 것 같아서 많이 지어놨는데 실제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가동률 자체가 전사로 보면 그쪽 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베이징 현대가 47%, 50%도 안 되고요. 올해는 이제 조금 올라와서 50.9%로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가동률이 50%인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그 감산 또 공장 폐쇄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 부분이라든지 고정비 문제 사실 이렇게 그 자본이 투하되어 있는 그러니까 설비가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장을 그냥 예를 들어서 전기만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고정 비용으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서요. 네. 좀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안 되는 쪽에서는. 그래서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가동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KB 쪽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베이징 현대가 아마 노후 공장 중심으로 가동을 축소를 하면 그러니까 1공장이 가장 노화됐을 것 같은데 그걸 축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손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KB 쪽에서는 분석을 하는데 5월 달부터 공장 쉬면 연간으로 세전 이익으로 봤을 때 1,250억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KB에서는 이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쪽 이슈를 잠깐 보시면 어젠가요?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 국내 자동차 생산이 1분기 합산으로 보면 2009년 1분기 이래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판매량 부분에서도 지금 국내랑 해외 쪽 비교해드리면서 내수가 좀 워낙에 좀 많이 쪼그라져 있는 부분도 전해드렸는데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 기아 포함해서 7개 국내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공장을 돌리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1분기에 국내에서 95만 4,900대 만들었거든요. 네, 상당히 좀 2009년 이래로 최저인 거고요. 차가 안 팔리는 원인도 있지만 원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고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생산 구조 탓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게 뭐 어떤 특정 집단과 뭐 노동자를 겨냥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그 생산 지역 대비로 비용이 좀 세다,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그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세적으로 지금 뭐 연산 400만 대도 깨진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국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조조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네요.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진짜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도 저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저희가 예상치를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앞서서 이재일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내놨거든요. 네. 하반기 전망 어떻습니까? 예, 1분기 전체로 보면 작년이 워낙에 안 좋아서요. 기저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증부는 현대, 기아, 모비스타 한 20%씩은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 전망을 보시면 현대가 한 8,200억 할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는 한 20%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는 한 19% 증분이 있습니다. 기아가 19% 정도 늘어서 한 3,600억대 중반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업체 다 4분기에 영업이익 쇼크를 냈던 상황이라 네. 글쎄 뭐 잘 나와줄지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비스는 19% 증가한 5,400억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자, 연간으로 보시면 연간으로는 현대차가 이제 새해 초에 760만 대 정도 목표를 정해놨거든요. 작년보다는 2.7% 증가하는 네. 상황인데 이대로 가려면 현대차는 468만 대 해야 돼요. 올해 2% 정도 더 늘어야 되고 기아차는 3.8% 늘어서 한 292만 대까지는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국이 뭐 전체로 보면 다 좋지가 않고요, 수요가. 그리고 신흥국도 지금 뭐 환율 이슈라든지 또 일부 정정 불안 이런 거 반영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실제로 1분기에 목표치 대비로 그냥 산수적으로 러프하게 보면 25%는 채워야 되는데 1분기에 22%밖에 못 했거든요. 전체 그 총량 대비로. 그래서 아직 좀 뭐 의문이고요.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현대 기아차가 목표치랑 실제치의 괴리가 좀 있는데요. 2013, 14 이 시즌만 조금 실제치가 좀 목표치보다는 좋았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목표치에 미달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올해도 뭐 채워질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우리 이제 관세 미국의 우리 자동차 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권 여기 남아 있는데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고 또 뭐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반기 실적을 뭐 섣불리도 점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이럴 것 같습니다. 주가상의 흐름을 보면 오늘 굉장히 좋아요. 네,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잘 달리고 있고, 기아차가 3사 중에서는 흐름 가장 좋네요. 한 2.7%가량의 플러스권. 완성보다는 부품사 쪽에 오늘 플러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만도도 2%대 오름세, 현대위아도 동반된 오름세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저가 배팅 가능할까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네, 전략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랑 차 부품 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의 산업 그 뭐 패러다임이 이동한다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좀 조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역시나 뭐 벤츠도 그렇고요. 계속 신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 기아도 기존 내연기관을 쓴 신차들이 계속 나오죠. 잘 팔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내를 나가보면 뭐 전기차, 수소차가 많이 굴러다니지는 물론 전기차는 조금 뭐 하이브리드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몇 개 더 보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차들은
내연기관이고 그래서 차 부품사들도 이게 완성차 움직이면 같이 등락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기가 2025년이 될지 아니면 2030년이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변화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차들이 내연기관 차다. 이 부분에서는 좀 전략상의 조율은 필요하겠고요. 본업인 판매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좋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은 가능하겠죠. 그런 그 이동도 이동이지만. 그리고 3월 달에 미국 판매도 좀 안 좋았고요. 전체로 보면 네. 중국도 시황은 좋지 않죠. 지금 이쪽도 전기차로 많이 옮겨가는 수요가 있어서 실제 내연기관차의 판매 증보는 아주 뭐 좋지 않습니다. 중국도. 물론 2016 시즌에 많이 팔려서 2, 3년치 뭐 재고도 많다고 그러고요. 2, 3년치의 판매량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시황이 미국이나 중국은 좀 안 좋고요. 연간 전망도 보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앞서 살펴드렸지만 좋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고요. 예사가 PBR도 저렴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0.44, 그다음에 ROE는 한 4.9%까지 나와 있어서 아주 나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상장권으로 또 한 번 이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아차도 매수 단가는 목표가 14만, 거의 15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4,200원 매수인데요. 뭐 밸류에이션은 현대보다 기아가 조금 더 셉니다. 좋고요. 6.5% ROE인데 0.49배 PBR 밸류니까 뭐 그거 굳이 따진다 그러면 나쁘지 않고, PER도 한 7.8배로 더 낮아져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차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다 양사 모두 SUV 신차 관련된 기대감이 세고, 소나타는 최근에 또 뭐 생산 중단 이슈도 나왔던 상황에서 DN8 시리즈가요. 그래서 뭐 그런 불안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기대감도 한쪽에서는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텔루라이드를 먼저 보실 건데요. 펠리세이드랑 이름이 약간 유사해 보여서 좀 헷갈리는데, 이 텔루라이드가 실제로 기아차의 오늘 주가를 설명해 줄 정도로 북미 쪽에서 좀 잘 나왔다고 합니다. 판매가 좋다고 되게 하고요. 튼튼하게 생겼네요. 네, 네. 네, 그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모하비 마스터피스인데요. 이 차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외관상으로도 되게 멋있네요. 네, 좀 하반기에 네. 기대가 되는 기대해 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좀 이뻐 보이네요. 모하비아가. 그리고 모하비, 이제 네. 펠리세이드는 뭐 지금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지금 신청을 해도 좀 힘들다고 할 정도로, 특히 내수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소나타 DN8인데요. 이게 색깔이 좀 이래 보이기도 하고 한데 지금 잘 보시면 약간 제가 받은 느낌은 이 디자인이 외관으로 한번 보면 테슬라가 이렇게 유사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처음에 네. 딱 봤을 때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지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결합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차가 시리즈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대차, 기아차 그룹사한테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네, 신차 효과 계속 기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예쁜 또 자동차들 많이 나와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